안녕하십니까. 코리아인 뉴스의 김평국 기자입니다. 오늘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인터뷰를 할 겁니다. 전 KBS 아나운서 정유홍 씨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예쁘시더라고. 보셨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만이죠? 물론 그 사이에 뭐 골목에서 본 분도 계시고 평화당에서 본 분도 계시겠지만 태평삼동 주민 여러분들하고 공개적으로 지역 현안을 놓고 같이 이렇게 의논해보는 거는 딱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몇 번씩 가고 싶어요, 사실은. 선관위에서 하지 못하게 자꾸 시민을 너무 많이 만나면 안 된다. 웃기죠? 이것도 뭐 사람들이 많이 자꾸 많이 오게 하냐? 그냥 단체장들만 만나지.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나라의 주인이 누구죠? 국민이죠. 성남의 주인은 시민이죠. 시민들이 원래 다 모여서 결정하고 뭐 잘못돼도 자기가 다 책임지고 감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네, 돈 좀 걷어가지고 세금 걷어가지고 월급 주면서 대신 일하라고 뽑아놓은 거죠, 그죠? 우리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공직자들은 평생 직장으로 평생 고용되어 있는 거고 저는 4년제 계약직 잘하면 한 번 더 시키고 안 하면 내쫓고 여하튼 본질은 멋습니다. 멋습. 자, 수장이 아니다. 100만 시민이 고용한 머슴 중에 상머슴 곧 마름 정도 되는 사람이다. 근데 뭐 100만 시민이 수장이에요. 그죠? 아니죠? 또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되게 싫은 말인데 불철주야. 저 밤에 자요. 밤에 자. 과장된 그런 거 하지 말자.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대신에 원칙 행정과 투명 행정으로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었죠? 지겹죠? 이 지겨운 얘기를 왜 이렇게 자주 하냐면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되자고. 좋은 경험을 하나 했죠, 그죠? 진짜 이 수업료가 좀 비싸긴 했는데 정말 공부를 하는 게 준예산. 여러분 준예산 몰랐죠? 설마 이런 일이 있을지 몰랐지? 준예산이라고 하는 게 좀 전에 동에도 누가 물어보는데 이게 뭐냐? 좀 알자 우리도. 자, 여러분 살림이니까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산은 반드시 의회가 심의한 것만 써야 돼요. 돈은. 그게 예산제도예요. 의회가 심의하는 걸 쓰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독재가 되니까. 의회가 심의한 것만 쓰는 게 예산제도인데 의회가 그럼 심의를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없는 거잖아요. 아예 못 쓰잖아. 그게 준예산입니다. 다만 그럴 때 죽으면 안 되니까 숨만 쉬라고 법정 운영 경비, 기관 운영비,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옛날에 이미 의회가 심의해 놓은 거, 요 세 가지 말고는 싹 스톱. 예, 이게 준예산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우리 한 일주일 겪어봤잖아요. 재미있기는 너무 심각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 배운 거는 의회에서 막 누가 싸우고 막 텔레비에 시장하고 의장이 뭐 의회에서 싸우고 이게 먼 나라 남의 나라 텔레비 속에 있는 딴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거 우리 살림에 관한 거 있구나. 이걸 몸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이 수업료가 좀 비싸긴 했는데 진짜 좋은 걸 배운 거죠. 좋은 경험이었고요. 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원래 있었어도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면 미친 거죠. 이번에 사실 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설마 별일 있겠냐?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별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야간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주인들이 주인 노릇을 잘해야 주인 대접을 받고요. 그 종 머슴으로 뽑아놓은 저 같은 사람들이 주인 뒤통수를 치고 간을 빼먹는 짓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안 하고 가만 놔두면요,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간을 빼먹어요. 주머니도 털어가요. 저도 언제 그렇게 변할지 모르니까 잘 감시하십시오. 어느 날 이런 얘기 안 하고 주민들 앞에 잘 안 나타나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알죠? 준예산 된 이유는 도시공사 표결 안 하려고 그거 표결 안 하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안 듣는다고 안 들어와 버린 거. 작년, 재작년 예산은요,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본인들 마음에 드는 대로 다 짜집게 해가지고 수정안 만들어가지고 일방 처리, 나쁜 말로는 날치기 했어요. 민주당이 막 반대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래 하면 되지. 왜 약속해달라 이런 거 안 한다고 안 들어와 버린다. 이거 한 개만 보여주면 안 되죠. 두 개 다 보여줘야지. 근데 요것만 보여준 거예요. 마치 민주당이 부결시켜가지고 준예산 계속 하게 만들려고 그랬던 것처럼. 이건 거짓말이죠. 명백하게 거짓말. 이런 거를 주민들한테 마구 몇만 장씩 갖다 뿌리고 있어요. 시정을 방해하는 거죠. 허위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시행정 업무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시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제가 누구 흉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런 건 안 돼. 나는 이런 주장을 한다. 이거 옳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떻게 두 개의 표결안 중에 한 개의 표결안만 보여주면서 주민들한테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만든 새로운 예산안에 한나라당이 반대한 거 보여주면 그러면 더 나쁜 사람 되는 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이건 참고하십시오. 왜냐면 이거 몇만 장씩 계속 뿌리거든요. 지금. 있는 사실. 내가 그랬죠. 우리가 밭두렁에 앉아가지고 범농사 밥 팔고 씨 뿌려야 되는데 밥 가는 걸 못하게 해 지금. 그래서 이것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농사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이거 지금 중요해요. 본시가지 재개발을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해야 되고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필요하고 공사가 가질 수 있는 부작용이 이런 방만한 적자 운영 문제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최소화해서 법률상 형식만 갖춰가지고 사업할 때마다 새누리당이 승낙을 받겠다 내가. 그럼 문제가 없잖아. 그럼 해야죠. 네. 그건 여러분의 힘이에요. 근데 머슴이 주인한테 다 일렀어요. 이제 주인이 알아서 하세요. 제 머슴 할 일을 다 했어 이제. 2월달에 머슴들이 또 싸웁니다. 2월달에 임시회가 이래요. 2월달에 밭두렁이 앉아가지고 또 싸울 거예요 이제. 그래 와서 여러분들이 갈라주세요. 저번처럼 와서 무력으로 막지 마세요. 저 시리다가 시민들이 무력으로 막아가지고 고발당했잖아요 지금. 본회산 그 임시회의 때도 저 갔었어요. 그때 4시까지 있었는데요. 한나라당 시의원들 주머니에 손 넣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시민들이 잡아서 집어넣거든요. 시의회 안에. 회의하고 나오라고. 또 도망가면 또 언제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싫어하는 호불호를 왜 자꾸 그 공적인 거에 연기하는지 저희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혁신학교 그 진행 그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 좀 의지를 좀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준예산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뭐 그때 그 시의회까지 갔던 분이시군요. 한 500명이 넘게 왔었는데 이번에 꼭 처리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뭐 새누리당부터 정리하고 나가라는 거 밀어넣는 중에 있었던 거 고발 안 당했어요. 그 중에 일부 고발이 떴는데 하여튼 고생하신 분이세요. 저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언론에서 시민의 힘으로 해결했다 이런 기사가 나간 겁니다. 생각하고요. 거기서도 역시 빠져있는 게 이제 혁신학교 지원 예산입니다. 그 보평초등학교 들어가려고 그 혁신학교거든요. 거기는 애들을 그룹별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서양 애들처럼 공부를 해요. 학자 규모가 역시 뭐야 토론한다고. 토론해서 수업을 해요. 초등학생. 그러니까 이 논술 따로 가르칠 필요 없어요. 사교육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그룹별로 모아가지고 특화 교육도 해요. 인력과 예산이 좀 많이 들어요. 시범학교인데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선생님도 그거 하고 그런 데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애들. 그래서 교육청이 근데 이거를 모든 학교를 하려니까 돈이 들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제안을 한 게 학생 수는 한 반에 25명 이하로 해고 다 협조해 줄 테니까 성남에서 일단 200억만 좀 내라.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혁신학교를 다 다는 아니고 약간 좀 늘려야 되니까 이렇게 혁신학교를 다 늘리겠다고. 좋잖아요. 특히 이런데 취약한 지역에서 못 사는 지역에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 좀 덜 억울하지. 그래서 제가 예산을 100억을 편성을 했는데 두 분이 화내시는 것처럼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삭감했습니다. 전에. 하지 말라고.
그냥 교육청에서 하게 내비둬라. 교육을. 근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좋은 교육 혜택을 왜 주민들이 못 받습니까? 돈 아껴서 어디다 쓴다고 그거. 그거 돈 가지고 제가 나무 심고 막 도로 아스팔트 새까맣게 새로 깔아드릴까요? 응? 겨울에 양배추 심어줄까요? 길바닥에? 겨울에 양배추 안 심죠 요새? 그 얼마나 아까워 그게 시커멓게 더럽게 돈만 쓰고. 근데 그래 아껴서 쓰는 거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교육에 좀 투자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그런 학교들을 수정구에 몇 개, 중원구에 몇 개, 분당에 몇 개를 나눠서 그 학교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면 지역 주민도 이런 혜택이 있어요. 수정 중원구에 어디 갈 데가 없죠? 일할 때, 놀 데가 없죠? 학교라고 하는 게 그런데 운동장만 개방하고 있죠. 그 건물 애들 하교하고 나면 주말에, 야간에, 오후에 텅텅 비어 있잖아. 얼마나 아까워요. 그거를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학교를 도서관도 깔끔하게 새로 만들고, 거기다 북카페처럼 해가지고 주민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학부모들이 상의도 좀 하고 마을 주민들 모여서 반상회 회의도 좀 하고 이런 공간으로 개방하기로 협약이 돼 있어요. 그럼 그게 복지 공간 역할을 하잖아요. 가서 놀기도 하고 뭐 좀 배우고, 애들 오케스트라 배우는 소음 방지시설 돼 있는 방음시설 된 거 있으면 어른들 가서 거기서 게임 가르치는 연습도 좀 하고, 밤에 공공복지시설 하나 짓는 것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기로 교육청과 합의가 된 거고, 이번 2월에 저희가 역시 이거 놓고 머슴들끼리 논두렁 삽바 싸움을 한번 할 거예요. 그 논두렁에 한번 오세요. 저분은 또 오실 건데 다른 분들도 좀 오세요. 다른 주인도 좀. 그 대가 어떻게 되나. 이번 좀 늘려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늘려서. 하여튼 여러분이 관심 가지면 해결이 돼요. 관심이 없으니까 안 돼요. 이 머슴들은요, 주인 눈치를 안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주인이 딴 거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딴 거 하고 있으니까 신경 안 써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그래서 머슴들을 군기를 잡으려면 주인이 눈을 뜨고 딱 지켜보면 안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애초에 너무 전제로 도시개발공사가 왜 수익을 꼭 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듣고 싶고요. 도시공사가 왜 이익을 내야 되냐? 궁극적으로 이익 낼 필요가 없죠. 여기 남겨서 뭐 하겠어요? 결국 써야지. 근데 우리가 이제 쓰면, 예를 들면 1공단 대장동은 결합개발하면 거기서 수익이 좀 남긴 한데 그 현지 주민 보상이나 이런 걸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할 텐데 나머지 분양 개발 사업 이런 것들 하면 이제 돈이 남겠죠.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임대 아파트 지역 운영하고 이런 건 안 하려고 해요. 그건 손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적자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의회가 동의도 안 할 테고 안 할 거니까 돈이 나오면 그걸 예를 들면 예산으로 도로 잡아가지고 예산으로 쓰는 방법이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공사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라고 이름을 붙인 게 본시까지 개발 사업에 쓰려고 그런 겁니다. 그 돈을. 그 돈 버는 거 어디서 쓰겠어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수입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어느 한 지역을 뭐 이렇게 확 헐어가지고 거기를 도서관으로 가서 속가내야 되니까. 이런 본시까지 개발 사업에 쓸 겁니다. 수익 남기가 우리 그 배당도 금지되어 있잖아. 공사인데 누가 배당을 받아? 그러니까 그걸 남길 거는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적자가 또 많이 쌓이면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수입 지출이 균형이 되는 상태가 제일 좋은데 수익이 생기면 그거는 사실은 본시가지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하려고 나온 안이에요. 전 KBS 아나운서 정미용 씨가 나보고 빨갱이라고 한 거? 네. 근데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그 배우가 누구냐부터 해서 그 정미용 씨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 의견이 뭐 분분하게 있지만 그 배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되신 게 있으면 그 화제거리지만 좀 에피소드 좀 얘기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네. 종목이 기가 막혔으면 더 이상 이해하기 싫은데 저보고 빨갱이래요. 어떤 아나운서 여자가 내가 보기엔 거의 좀 정신이 좀 아는 사람 알아요. 민주당 갔다가 참조당 갔다가 한나라당 갔다가 막 와꾸 뭐 메뚜기 늘뛰듯이 막 뛰는 사람이 갑자기 박원순, 이재명, 노원구청장 셋이는 종북 성향의 자치단체장이니까 내년에 꼭 떨어뜨리자 이런 걸 일단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종북 아니거든. 난 김일성 싫어해요. 죄송한데. 응? 그게 뭐하는 짓이요? 3대 세습하고 왕조요? 그 국민들, 인민들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게 뭐하는 짓이요 그게. 저 그거 안 좋아해요. 근데 나보고 그 사람 좋아한대. 종북. 이유 없이 무조건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래나 보고. 나도 또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신경질 나가지고 어제 검찰에 고소해버렸습니다. 허위사실. 그리고 이 개인이 아니고요.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을, 박원순 시장은 1200만 명을 대표한, 1100만 명을 대표하잖아요. 그 시민이 뽑은 시장을 어떻게 종북 성향이라고 그럽니까? 바보요. 저도 직업이 변호사예요, 변호사. 우리 예비군 대장님 계신데, 제가 예비군 얼마나 직업 많이 합니까? 솔직히 이대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해. 미안한 얘기지만. 응? 안 보다시 저 때문에 얼마나 덕보는데, 향군의 날 기념 행사 내가 처음 만들어줬어요. 그죠? 내 표창장도 받을 거라니까. 내가 왜 빨갱이야? 나 파란 옷 입고 다녀! 농담인데, 이런 거 좀 질서는 최소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도를 넣으면 안 된다고요. 어디든 안 돼요. 최소한의 질서는 유지해줘야지. 입시 젖었다고 마구 말하면 되겠어요. 술 먹다가 뭐 나한테 하면 괜찮아. 공식적으로 말이에요.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빨갱이. 내년에 또 때리자.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하고 명예훼손 이걸로 어디 검찰청에 가서 고소해버렸어요. 아마 그 양반 출마 못할 거예요, 다음에. 선거법 위반으로 아웃이야. 근데 꼭 악질을 떼놓을 거예요. 책임을 물어야지. 또 다른 분.